여기 한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중국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자신이 도시 개발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자부했죠. 하지만 우연한 기회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그녀의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본 것들은 그동안 그녀가 믿어왔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도시들은 그녀의 예상과는 너무나도 달랐고 이는 그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진정한 발전이 무엇인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에 사로잡힙니다. 과연 그녀가 한국에서 무엇을 보았길래 이렇게 충격을 받은 걸까요? 그리고 이 경험이 그녀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책상에 앉아 숫자와 도표로 가득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클라라 뒤퐁이고 환경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중국에서 일하면서 그들이 빠르게 대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도왔어요.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오늘 뭔가 달라졌어요. 사무실의 정적을 깨고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아버지 루이였어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예전엔 아시아 전역에서 엔지니어로 일하셨죠. 클라라, 얘야. 익숙한 따뜻한 목소리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국으로 여행 가는 게 어떻겠니? 저는 깜짝 놀라서 거의 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한국이요? 당황스러워하며 물었죠. 왜 거기죠, 아빠? 저는 제 경력 내내 중국에서 일했는데 한국에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아, 클라라. 너는 중국이 얼마나 크고 빠르게 성장했는지를 봐왔잖니. 그런데 한국은 그들은 뭔가 다르게 하고 있어. 정말 흥미로운 일이야. 믿어봐. 그건 단순히 높은 빌딩과 돈에 관한 게 아니란다. 그들은 발전과 환경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키는지에 대해 보여주고 있어. 저는 의자에 기대어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은 제게 전혀 관심이 없던 나라였죠. 제 머릿속에 한국은 그저 작은 나라로 중국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졌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어떤 것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빠 여전히 망설이며 말했어요. 저 여기서도 꽤 바쁘거든요. 클라라, 아버지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익숙한 환경을 벗어날 필요가 있단다. 어렸을 때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기 싫어했던 거 기억하니? 하지만 결국 새로운 맛있는 음식들을 발견하게 되었잖아. 그 기억에 미소를 지었어요. 아빠는 언제나 제 마음을 잘 읽으셨어요. 알겠어요. 마침내 말했어요. 가요, 한국으로 가요. 동의하자마자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어요. 거기서 뭘 발견하게 될까요? 제가 알던 것과 정말 그렇게 다를까요? 그 후 며칠 동안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짐을 싸고 업무를 정리하고 한국에 대해 간단히 조사했어요. 하지만 제가 겪을 일을 미리 준비할 수는 없었어요. 비행 전날 밤 침대에 앉아 한국 지도를 바라봤어요. 중국에 비해 너무 작아 보였죠. 그렇게 작은 나라가 제게 뭘 가르칠 수 있을까? 하지만 손가락으로 한국의 윤곽을 따라가며 묘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어쩌면 정말로 제가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게 될지도 몰라요. 그게 제 일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을 때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한국에서 어떤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 그것이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방식에 대해 제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도는 가운데 저는 거의 모르는 나라에 대한 꿈을 꾸며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나라가 제 삶을 영원히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죠. 우리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할 때까지도 저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저는 중국의 대도시들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한국도 그냥 조금 작은 버전의 중국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더라고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공기가 맑고 신선하게 느껴졌고 베이징에서 익숙하던 스모그의 흔적도 전혀 없었죠. 공항도 제가 예상했던 혼란과는 달리 너무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우와, 아빠, 저는 놀라서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긴 뭔가 다르네요. 아빠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는 전에 여기에 와본 적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것들을 알고 있었죠. 우리는 AI 정보 키오스크라는 팬시한 기계 앞에 섰어요. 저는 우리가 어설픈 영어로 헤맬 줄 알았는데 아빠가 프랑스어로 말을 걸자 그 기계가 완벽하게 응답하는 거예요. 심지어 실시간 교통 상황도 알려주고 호텔로 가는 최적의 경로까지 추천해 주더라고요. 모든 게 너무나도 쉽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서울로 가는 전기버스를 타기로 했어요. 버스가 움직이는 동안 저는 창밖을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 도시는 제가 전에 본 어떤 도시와도 달랐어요. 물론 중국처럼 높은 빌딩들이 있었지만 이곳은 공원과 오래된 사찰들과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이었고 제가 익숙하던 혼란스럽고 북적거리는 도시와는 달랐어요. 정말 이상하네요. 저는 아빠에게 말했어요. 차도 별로 없고 소음도 거의 없어요. 아빠는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가 바로 서울이야, 클라라. 내가 익숙한 곳과는 좀 다르지. 저는 아직도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버스는 너무 조용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지조차 알기 힘들었고 공기도 너무 맑아서 적응이 안 될 정도였어요. 저는 항상 오염된 공기 때문에 눈이 따가웠는데 여기서는 깊게 숨을 쉬어도 기침이 나지 않았어요. 호텔에 가까워질수록 길거리에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들은 여유롭고 행복해 보였고 베이징에서처럼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급해 보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공원에서 노는 아이들까지 보였는데 중국의 대도시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장면이었죠. 드디어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대도시와 발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뒤집힌 기분이었어요. 체크인을 하면서 저는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빠,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여긴 뭔가 특별한 게 있죠. 그쵸? 아빠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 막 시작이야, 클라라. 내일을 기다려봐. 우리가 탐험할 게 아직 많아.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하루 동안 본 것들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아직 첫날이었지만 이미 한국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도전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 나라가 저를 얼마나 더 놀라게 할지 궁금한 채로 잠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송도 국제 비즈니스 지구에 가보자고 하셨어요. 그 전에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었죠. 그냥 또 다른 큰 프로젝트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말 큰 착각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송도에 발을 디딘 순간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곳은 그냥 도시가 아니었어요. 마치 미래에 발을 디딘 것 같았거든요. 처음 느낀 건 공기가 얼마나 맑은지였어요. 스모그도 없고 오염도 없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면서 그 신선함을 만끽했죠. 아빠, 여기 공기 너무 맑아요 하고 놀라서 말했어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있는 모든 건물들이 에너지 효율적으로 설계됐기 때문이야. 단순히 높은 건물이 아니라 똑똑한 건물들이지. 우리는 넓고 깨끗한 거리를 걸어갔어요. 전기차들이 조용히 우리 곁을 지나갔고 그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도 함께 다니고 있었어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 장면 같았지만 이건 현실이었어요. 저기 봐. 아버지가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어요. 그 방향을 따라가 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뭘 보라는 거예요? 하고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죠. 아버지가 웃으시며 바로 그거야 라고 하셨어요.
쓰레기 트럭이 없잖아. 왜인지 알아? 고개를 저었어요. 모든 쓰레기가 지하 파이프를 통해 바로 처리 공장으로 가기 때문이야. 트럭이 필요 없지. 우리는 아름다운 운하를 내려다볼 수 있는 다리에 도착했어요. 물은 수정같이 맑았고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게 보였어요. 양옆에는 태양광 패널로 전력을 얻는 조명들이 있었어요. 정말 놀라워요. 거의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걸 다 해낸 거죠? 아버지는 진지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한국이 중요한 걸 배운 거야, 클라라. 그들은 발전이 단지 더 크게, 더 빠르게 짓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 그들은 환경과 여기 사는 사람들을 정말로 생각해.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여러 감정이 저를 휘감았어요. 수년 동안 저는 단지 성장만을 추구하는 시스템의 일부였어요. 더 큰 도시, 더 높은 빌딩,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원했죠. 하지만 송도에 서서 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을 보게 되었어요. 이 도시는 단지 돈을 벌거나 기록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한 곳이었어요. 공기가 깨끗하고 기술이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고 자연과 도시 생활이 함께 어우러지는 곳이었죠. 중국에서의 제 일에 대해 생각했어요. 더 빠른 개발, 더 큰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모든 순간들이요. 제가 그동안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걸까요? 아빠,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그동안 완전히 잘못된 시각으로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배우기에 늦은 법은 없어, 클라라.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도 그거야. 송도를 계속 걸으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교통 흐름에 따라 조정되는 스마트 신호등부터 도심 한가운데, 통합된 공원까지 새롭게 발견하는 모든 것들이 제가 도시 개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이곳은 단지 도시가 아니었어요. 도시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비전이었죠. 깨끗하고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곳. 기술과 자연이 서로 대립하지 않고 함께 조화를 이루는 곳이었어요. 그때 저는 이 여정이 단지 새로운 장소를 보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새로운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것이었죠. 그리고 송도의 거리를 걸으면서 앞으로 제 삶이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어요. 우리가 송도의 주거지역을 걸어가고 있을 때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곳은 제가 중국에서 익숙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여기의 집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똑똑하고 효율적이며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인상적인 것은 집들만이 아니었어요. 전체 동네가 살아있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여기저기 공원이 많았고 나무와 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놀고 있었고 부모님들은 근처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가 중국에서 익숙했던 복잡하고 시끄러운 거리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이었어요. 우리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사는 사람들이 있는 작은 시장을 지나쳤어요. 근처 카페에서 커피 향이 풍겨왔고 사람들이 야외에서 맑은 공기를 즐기며 앉아 있었어요. 우리가 도착한 이후로 한 번도 기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이너스 이곳의 공기가 너무 깨끗했어요. 아빠, 제가 말했어요. 이곳은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아빠는 저를 보며 웃으셨어요. 이곳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거야, 클라라. 단지 돈을 벌거나 큰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지. 우리가 걷는 동안 또 다른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이곳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온 것 같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각 대륙의 언어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모두가 잘 어울리고 있었어요. 제가 드물게 보았던 공동체의 느낌이 여기에 있었어요. 우리는 지역 학교 앞에 멈췄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 있지 않고 밖에서 정원을 가꾸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학생들이 자신의 음식을 기르면서 환경에 대해 배우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아이들은 너무 행복하고 몰두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익숙했던 엄격하고 시험에 집중하는 학교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학교를 떠날 때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본 것들의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동시에 약간의 슬픔도 느꼈어요. 왜 중국에는 이런 곳이 없을까요? 왜 저는 더 크고 더 빠르게 짓는 것에만 집중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빠,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미래를 우리는 어디서든 만들어야 해요. 아빠는 제 어깨를 감싸셨어요. 배우고 변화하는데 늦은 때란 없단다. 클라라. 여기서 본 것들을 너의 일에 활용할 수 있어. 전 세계에 이런 곳들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목적 의식을 느꼈어요. 중국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송도에서 본 것들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발전과 삶의 질을 균형 있게 맞추고 환경을 돌보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이곳의 방식이야말로 진정한 미래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제 머릿속은 아이디어들로 가득했어요. 이 개념들을 중국의 프로젝트에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 방식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국에 온 것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인생과 경력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저는 미래에 대해, 그리고 제가 만들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기대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평화롭고 푸른 동네를 창문 너머로 바라보며 스스로 다짐했어요. 사람과 자연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 일할 거예요. 쉽지 않겠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결국 진정한 발전이란 그런 것이 아닐까요? 송도에서의 마지막 날, 아빠와 나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흥분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우리는 도시의 새로운 자율주행 버스를 타려고 했지만 이 놀라운 여행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클라라, 믿어지니? 아빠가 웃으며 말했어요. 운전사가 없는 버스를 타게 됐어. 저는 웃었어요.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기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매끈한 전기버스가 조용히 정류장에 도착하자 이건 농담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운전석은 없고 앞으로 향한 편안한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벽에 있는 스크린에는 버스의 노선과 실시간 교통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죠. 환영합니다. 친근한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들렸어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곧 출발합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버스가 바쁜 도시에서 안전하게 스스로 운전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정류장을 떠나자마자 불안은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버스는 매끄럽고 자신감 있게 움직였고 보행자를 위해 멈추고 다른 차량에 양보하는 것도 마치 사람 운전사가 하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교통 상황을 예상하는 것처럼 보였고 느려지지 않도록 정확한 순간에 차선을 변경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제가 아빠에게 속삭였어요. 이렇게 부드러울 줄이야. 아빠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 좀 봐. 아빠가 스크린 중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는 자세히 보려고 몸을 기울였어요. 스크린에는 우리의 경로가 지도에 표시되어 있었고 빨간 선이 앞으로의 교통 체증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일반 경로에 사고가 있어 길이 막혀 있습니다. AI 음성이 발표했어요. 지연을 피하기 위해 대체 경로를 선택하겠습니다. 예상 도착 시간은 여전히 예정대로입니다. 예상대로 버스는 교통 체증을 완전히 피하면서 부드럽게 옆길로 들어섰어요. 저는 경이로워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중국에서는 몇 시간 동안 그 교통 체증에 갇혔을 텐데 제가 말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타고 가는 동안
다른 세부 사항들이 저를 감탄하게 만들었어요. 버스는 최적의 에너지 효율을 위해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했고 신호등과 소통하여 정류장에 거의 멈추지 않고 도착 시간을 정확히 맞췄어요. 그리고 정류장에서는 노약자나 장애가 있는 승객들이 타기 쉽게 버스 높이를 낮추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차분하고 편안해 보였다는 점이에요. 아무도 시간을 확인하거나 지연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대화하거나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작업하면서 AI가 자신들을 필요한 곳으로 안전하게 데려다 줄 거라고 신뢰하고 있었죠. 클라라, 아빠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건 단지 편리함에 관한 게 아니야. 이 기술이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생각해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통체증이 줄어들고, 오염이 줄어들고, 도로가 더 안전해지고. 맞아, 아빠가 말했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야. 이처럼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한 도시를 상상해봐. 목적지에 가까워지면서 갑자기 후회가 밀려왔어요. 몇 년 동안 저는 중국의 빠른 성장에만 집중하느라 이런 혁신을 놓치고 있었어요. 더 크고 넓은 도로와 건물이 발전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 저는 다른 종류의 발전을 보고 있었어요. 더 크고 빠르게 건설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환경을 생각하며 더 스마트하게 건설하는 것이었어요. 버스는 목적지에 부드럽게 멈춰 섰어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AI 음성이 밝게 발표했어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버스에서 내리며 저는 눈에 눈물이 고여 아빠에게 안겼어요. 감사해요. 제가 아빠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여기에 데려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빠도 저를 안아주며 이해하는 눈빛을 보였어요. 천만의 얘야.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생각해? 중국이 모든 걸 마스터했다고 여전히 믿니?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아니에요.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돌아가면 나눌 것도 많아요. 버스 정류장을 떠나며 새로운 에너지가 제 안에서 솟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저는 한국에 오기 전 도시 개발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대신 저는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에 눈을 뜨고 떠나고 있었어요. 이 놀라운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놀라움을 더 보여줄지 빨리 보고 싶어졌어요. 마지막 날 밤, 아빠와 함께 서울이 내려다 보이는 옥상 레스토랑에 앉아 있으니 며칠 만에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믿기지 않았어요. 아래에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우리가 본 놀라운 것들을 상기시켜줬어요. 아빠, 여기 데려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놀라운 곳일 줄은 전혀 몰랐어요. 아빠는 미소를 지으며 눈가에 주름이 졌어요. 내가 한번 마음을 열면 이곳을 좋아할 줄 알았어. 제일 좋았던 곳이 어디였니? 잠시 생각한 후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떠올랐어요. 고르기 어렵지만 송도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지속 가능성과 기술에 중점을 둔 도시를 만든다는 게 마치 공상과학 영화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라니. 정말 대단하지. 아빠도 동의했어요. 생각해봐. 한국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발전했어. 내가 몇십 년 전에 처음 방문했을 때만 해도 전쟁의 여파에서 회복 중이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봐.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제 안에 설렘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본 모든 것들 마이너스 효율적인 대중교통, 스마트 빌딩들, 녹지 공간에 대한 집중 마이너스 이건 단순히 멋진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제가 몇 년 동안 일하면서 고민해왔던 실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었어요. 아빠, 제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이번 여행이 저한테 모든 것을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동안 중국의 성장에만 집중하느라 바로 옆에 있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은 단순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아빠는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보길 원했던 거야. 때로는 새로운 관점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불러일으키지.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면서 제 머릿속은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중국에서 했던 모든 프로젝트를 떠올리며 항상 더 크고 빠른 개발을 추진했었는데 혹시 더 나은 방법이 있는 건 아닐까? 단순히 크기만 키우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도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 수 있다면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송도의 지하 폐기물 시스템, 서울의 효율적인 지하철, 그리고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기술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아침이 되자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어요. 짐을 싸면서 아빠에게 말했어요. 저 결정했어요. 제가 선언했어요. 여기서 배운 모든 것을 제 일에 활용할 거예요. 중국뿐만 아니라 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요. 아빠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그거 정말 멋지구나, 클라라. 어떤 계획이 있니? 저는 깊은 숨을 쉬며 동시에 긴장되면서도 흥분된 마음이 들었어요. 더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을 추진하고 싶어요. 진보가 환경이나 사람들의 행복을 희생하면서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한국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는 게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잖아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제 계획에 대해 멈추지 않고 이야기했어요. 컨퍼런스를 조직하고 논문을 쓰고 어쩌면 지속 가능한 도시, 디자인에 중점을 둔 컨설팅 회사를 시작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빠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어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한국이 구름 아래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도시 개발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노트북을 꺼내고는 정신없이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고 탐구할 아이디어들이 넘쳐났어요. 쉬운 일은 아닐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기존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일에 대한 진정한 열정을 느꼈어요. 비행기가 고향으로 날아가면서 이 여행이 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그 여정이 어디로 이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멋질 거라고 확신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제가 한때 무시했던 나라가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국은 제가 꿈꾸던 미래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제 제가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데 도움을 줄 차례였어요. 잠에 들면서 제 머릿속은 꿈으로 가득했어요. 깨끗한 공기와 행복한 사람들이 있는 빛나는 도시들,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기술들. 그리고 그 꿈속에서 저는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었어요. 앞으로의 여정은 도전적일 테지만 저는 준비됐어요. 한국이 제 안에 잠들어 있던 희망과 가능성을 깨웠거든요. 그리고 그 여정이 어디로 데려갈지 기대가 되었어요.